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자 되는 세상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혼자산으로는 30억 정도 달성을 했고 현금 흐름은 2천만 원. 현재 투자랑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진짜 92년생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31살에 지금 네. 순자산이 30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금 흐름도 아까 2천만 원 네.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 정도 자산을 이뤘는지. 네, 저도 사실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재테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통 직장 생활하면서 그때 많이 현실을 깨닫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택한 업종 자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전문성을 쌓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몸을 갈아서 일해야 되는 대표적인 3D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보통 주말에도 출근하고 명절 때도 출근하고 그런 생활을 반복을 하면서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돈도 많이 벌고 싶지만 시간적으로도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도 다녀오고 또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 게 없이 밤낮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경제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살부터 재테크를 시작하신 거예요? 26살부터 투자를 했어요. 26살. 엄청 빨리 시작하셨네요. 혹시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에 이렇게 뛰어드신 거예요? 제가 취업을 한 건 이제 2015년도 하반기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종잣돈을 이제 모았더니 한 2천만 원 정도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네.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6년 만에 지금 네. 2천만 원이 30억이 되었는데 네.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네. 가장 중요한 거 한 개를 딱 꼽자면 뭐인 것 같으세요? 성실함?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그때 처음 투자를 시작했던 2017년이랑 2022년의 제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저는 직장을 퇴사를 했고 지금은 이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만은 저는 지금도 주말에 수업을 많이 듣고요. 임장을 가는 생활을 이제 6년째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주말에 그냥 임장 갔다 오면 되지 이렇게 약간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을 어떻게 생활했었냐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도 직장인이랑 똑같이 이제 근무를 했었고 이제 퇴근을 하고 나서 그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됐었거든요. 네.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임장을 가는데 보통 직장인들은 그날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요. 네, 일요일날은 맞아요. 보통 부동산이 쉬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물건을 이제 보러 임장을 갔다 오고 투자할 물건 정리해서 입찰하거나 물건을 매입을 하거나 이제 그런 생활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사실 20대 때 보통 막 놀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유혹을 이겨내고 한 자체가 반복적으로 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성실성이다. 네. 한 2년에서 3년 정도만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목표한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는 충분히 저는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 2, 생각합니다. 3년? 네. 와, 그러면 2, 3년 동안 주말이 없는 삶을 사셨겠네요. 물론 저도 이제 중간에 중간중간에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때 3년까지는 진짜 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 지금 주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네. 살아본 사람은 네. 알잖아요. 그게 힘들긴 한데 네. 이게 가치가 엄청 크다는 걸 아니까 네. 주말이 저는 좀 더 없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부세님은 퇴사를 하셨잖아요. 내가 그 퇴사를 할 때 어떤 결심을 가지고 퇴사를 하셨나요? 그리고 이 퇴사 전과 후와 어떻게 삶이 변화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투자나 사업을 한다는 거를 알고 계신 분들은 진정한 파이어족이 됐구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서 퇴사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한창 이제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뭔가 사업도 잘할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사업도 하고 있었고 그 투자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뭔가 점점 시간적인 한계가 찾아왔어요. 뭘 정리를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게 직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시간이나 노력을 투입한 거 대비 아웃풋이 좋아야 되는데 다른 뭐 사업이나 다른 것들은 그거에 비해서는 직장의 수입이 좀 낮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직장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 남는 시간에 좀 더 뭐 사업이나 내가 하고 싶은 투자에 좀 더 집중해서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도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걷고 싶지만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만든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걸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뭐 사업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상가를 내가 몇 개 이제 매입을 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내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끊임없이 현금 흐름 나오는 걸 만들어야지 좀 퇴사를 하더라도 좀 덜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했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제가 소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할 때 원래 그렇게 크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월세를 되게 싸게 계약을 했어요. 월세를 평당 10,000원에. 거의 공짜 아닌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 네, 평당 10,000원에 정말 초역세권 몇 상가를 평? 평수 자체는 250평. 네. 와, 250평을 지금 250만 원에 지금 쓰시는 거예요? 네, 와. 정말 운 좋게 그 상가를 잡아서 계약을 했고 인테리어까지 해서 작년에 이제 소사무실 오픈을 했습니다. 너무 대단하시다.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지금 소사무실 한 거는 지금은 아마 좀 힘들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테리어 비용을 제일 저렴한 데를 찾아서 했거든요. 200평이 넘는 상가를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한 1억 정도밖에 들지 않았어요. 와, 역시 투자자. 그러면은 본인이 퇴사하고 나서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어요? 확실히 이 직장인으로서의 삶과 이제 퇴사를 하고 저는 지금 이제 프리랜서가 됐잖아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일단 만나는 사람들 자체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직장 다니면서 딴 거는 안 부러웠는데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평일에 인장 나오는 거. 맞아, 맞아. 이게 제일 너무 좋았어요. 네. 네, 퇴사하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좋았고 물론 이제 지금 저는 직장을 나옴으로써 그 나머지 시간들을 또 다른 것들로 채워 나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가끔 일적으로나 업무 약속이 있어가지고 평일 낮에 직장에 있지 않고 밖에서 뭐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을 때에도 약간 퇴사의 즐거움이 약간 이런 거구나 그런 소소한 즐거움? 네. 대신에 저는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나왔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 네. 요즘 제가 만나는 분들, 우리 꿈나무님처럼 이제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다른 분야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요새 혹시 허세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게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세라는 거의 뜻이 실속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걸 허세라고 부르잖아요. 네.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다. 네. 저도 처음에는 뭐 종잣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때는 그런 거에 전혀 소비를 안 했어요. 네. 정말 먹는 거 자체도 컨트롤할 만큼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였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 그런 거예요. 뭐 선물할 때에도 금액 상관없이 지인들한테 이렇게 막 선물할 수 있고 또 저도 투자하면서 예를 들어 수익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 스스로한테 보상을 해요. 나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그래 이 정도는 쓸 수 있어. 저는 보통 여행을 많이 다녀오거든요. 여행. 네. 그래서 처음 수익 났을 때 제가 했던 여행이 저희 어머니 모시고 첫 모녀 여행. 그건 너무 의미 있다. 너무 FM적인 답변인가? 네. 네. 저희 어머니가 그때까지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익이 났을 때 그 전에는 사실 저도 집에서 장녀고 첫째도 제대로 못했어요. 부모님한테 용돈도 좀 풍족하게 드리고 선물도 좀 잘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 구실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버텨내고 이제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돈이 복리로 불어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내 스스로한테 보상을 하고 그동안 고생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같이 여행을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은 자극이 됐어요. 네. 내가 더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좋은 자극인데 내가 모으는 돈이 있으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의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내가 뭐 골프를 하면서 푼다 아니면은 뭐 나에게 선물하는 의미에서 뭐 명품을 산다 뭐 이런 거 자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막 카드를 막 이렇게 돌려막으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리하게 소비하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본인도 분명히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네. 때마다 네. 어떻게 절제를 하셨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투자를 막 하는 동안에는 돈에 좀 쪼들리는 생활을 중간에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이거에서 수익 나면 나 뭐 해야지. 그런 이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뭐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매도를 했어요. 이거 매도하면은 우리 그동안 열심히 뚜벅이 생활했는데 한번 좋은 차를 사자. 네. 그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매도해서 차를 샀습니다. 와.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투자 수익으로 사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이 물건을 팔아서 현금화를 시켰을 때 더 열심히 이제 물건을 이렇게 매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약간 더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스스로 보상도 해주고 또 그렇게 하고 나면은 더 그러니까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치지 않으면서 다음 투자는 이제 뭐 하지? 더 열심히 내가 투자나 어떤 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새 막 스테이크 금리 인상 그리고 막 집값 하락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부세님은 지금도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불인이야 내가 불인이고 지금 투자를 해도 되나요?